지금 집 팔면 완전 바보인 것처럼 또 다시 여론을 슬금슬금 만들고 있죠. 아니 지금 심지어는 권모수수 권교수까지도 지금 3에서 5년 하락장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폭락 안 하고 빨리 사라고 조언하는 이유. 자, 이 조언은 누가 있을까요? 항상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교수 직함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대한 굿땡산 학회장. 여기가 뭐예요? 건설사 모임. 건설사들이 만든 학회. 전 학회장은 권모수수 권교수. 그러니까 맨날 건설사들 이야기만 하는 거다.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내주고. 그러니까 요즘에 요 사람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요? 무슨 경영과 교수예요. 요거 하고 있는 거지. 건설사 따까리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서울 핵심 지역 등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왔죠? 25개국 모두 하락. 서초도 용산도 하락이다.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안 팔아서 안 팔린대요. 한 달여 만에 6.7%. 그 전에 1년 동안 매물이 계속 늘어난 거는 닥치고 있다가 떨어지는 한 달만 가지고. 매물 이야기를 할 때요. 언론에서 예전에 임대차법 이야기하면서 매물 이야기할 때요. 그 전에는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이 덜했죠. 근데 허위 매물 가태료 먹이면서 허위 매물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거 다 반영해가지고 매물 줄었다고 구라치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때는 막 1년 잡다가 그거 벗어나니까 2년으로 잡죠. 그딴 식으로 계산을 하더니요. 이번에는 한 달로 잡고 있어요. 줄어든 기간만. 얼마나 야비하게. 그래서 세계 3대 거짓말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그 통계를 지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인간들에 따라서 거짓을 잡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요. 통계를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요? 최근 추세만 보여줄 때도 있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최근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최근에 서울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매덕 떨어졌죠? 수도권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개폭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그 전에 올라간 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 단계이고 정상화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가 지금 집값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맞았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이트하우스의 의견은 뭐예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고 정상화 되려면 멀었고요.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지금 조금 떨어진 걸 이야기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2015년 적어도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다. 그런 것처럼 통계를 왜곡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꼭 집값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그리고 그쪽으로 조장하는 인간들이 통계를 왜곡을 한다. 유리한 지표만 뽑아서. 그러면서 자 올해 5월에 나온 거예요. 빅스텝 이야기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전문가 5명 중 3명이 금리는 집값의 영향이 적다. 이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악재이긴 하지만 규제가 많아서 영향이 제한적이다. 개소리였죠. 그리고서 반대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작년에 계속 나왔던 거. 특히 어디서?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동산 좀 살려주세요 하는 119. 집값 올라가면 엄청 도움되는 집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부동산 원 자료도요. 상승장 반영보다 하락장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부동산원 통계 가지고 이상하다. 물론 상승장 반영도요. 상승한 것에 비해서 반영이 덜 되는 대신에 하락장의 경우는요. 하락한 것에 비해서 상승장보다 반영이 더한대요. 그런데 상승 덜 됐다고 반영 덜 됐다고 부동산은 믿지 마라.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산원은 원래 그런 단체예요. 상승도 하락도 반영이 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상승 반영이 더 된다. KB 같은 경우나 부동산 119 이런 데는요. KB보다 더 심각한 데가 부동산 119예요. 저기는 무조건 올리려고 조장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사람이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게 아니라 저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오른다 공급 부족 영향 크다라고 발표한 일부 자료를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자료인 양 언론에서 조장했었죠. 또 주땡년, 건땡년 공급 부족으로 집값 전세값 다 올라간다. 저들이 구라였다는 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벌써 반년 이상 지났어요. 하반기에 다시 2020년처럼 폭등할까요? 그래야만 저 말이 맞아 들어갈 텐데 다 거짓이죠. 근데 매물이 매우 많이 쌓였고 조금 빠진 거예요. 자, 요때랑 대비해 봅시다. 요때 대비해서는 매물이 많이 줄었는데 라이트하우스가 통계 일부만 보여주지 말랬더니 너네가 통계 다 보여주고 나오니까 진짜로 매물이 줄어들었네 예전보다. 그거 아니죠? 요때는 뭐예요? 허위 매물이 판쳤죠. 허위 매물이 판치면서 무슨 정책이 나왔어요? 20년 8월 21일에 허위 매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이야기를 했죠. 언제 시행이 됐냐? 한 달 유예 기간을 주고 9월 21일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니까 요때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매물은 언제부터 봐야 돼요? 요때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허위 매물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 그럼 그 뒤로 매물을 봅시다. 그러면은 매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공급 부족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고 규제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인 부분을 보면요. 연말에 늘어났다가 줄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늘었다 줄었어요? 617이랑 710에서
법인 종부세를 강화했고요. 그래서 법인들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나왔죠. 법인 양도세 강화. 그래서 양도세 강화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더라. 그러니까 그때 빨리 팔려고 내놨다가 슬금슬금 매물 뺐죠. 그러다 또 언제 늘어났어요? 6월 기점으로 그 전부터 슬슬 늘어난다. 왜 늘어났어요? 당연히 종부세, 양도세 강화하니까. 그래서 6월 전에 팔려고 했는데 6월 전에 그래서 조금 팔리죠. 급매물 나오면서. 그리고 6월 이후 쭉 매물은 빠졌지만 거래는 더 안 됐죠. 약속의 6월은 없었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면서부터 매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완화책을 하면서 최근 조금 줄었어요. 근데 그 정도 완화를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줄었어요. 매물은 엄청나게 늘었고 서울 매물 원래 4만 개대였는데 지금 6만 개를 넘어서고 있죠. 매물이 줄고 있어요. 공급이 굉장히 과잉됐다는 소리죠. 공급이 과잉됐는데 과잉 수요들이 무리하게 선점하고 있다가 지금 하락기가 되니까 그 선점한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데 너네 빨리 내놓지 마 하고서 정부에서 완화해주니까 그나마 요만큼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6만 개대다. 매물이 줄었어요. 매도자들이 안 팔아요. 공급 과잉이에요. 전세 말할 것도 없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매물 줄었대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매물 계속 늘었죠. 임대차법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매물 줄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전세가를 무리하게 올렸어요. 무리하게 올리니까 세입자들의 여력은 없죠. 그러니까 계약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것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 계약 못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매물 계속 쌓이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요때 확 줄었죠? 왜 줄었어요? 윤석열 정부 당선되고서 이제 막 임대차법 폐지해 주겠지 하고 했는데 안 폐지해주고 오히려 전세가 떨어지니까 폐지할 명분 사라지고 그러니까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죠. 이게 정답이에요. 공급 부족은 없었다.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는 건 다 언론의 거짓이고 그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대한부땡산 학회 이런 다 건설사 따까리들이나 아니면은 다 이해관계가 얽힌 전문가들만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다시 오를 거예요. 서울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집 사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대한부땡산 학회장 출신인 교수라고 말 바꾸지만 건설사 하수인인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잘못되었다. 그리고요 공급 부족인데 미입주가 왜 늘어날까요? 입주율 더 떨어졌어요. 물론 서울 수도권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입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것도 7월 입주니까 6월보다 입주가 7월 들어온 게 그나마 잘 됐다 정도인 거지 6월에 됐던 게 해결이 됐다가 아니에요. 살던 집이 안 팔리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살던 집 팔릴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잔금대출 위약부 요건 둘째치고 세입자 위약부 요것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전세가를 일정 이하로 낮추면은 본인이 잔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 위약부는 뭐예요? 내가 잔금을 낼 만큼 내가 7억에 분양받았지만 너네가 7억에 들어와야 내가 잔금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가 없으니까 세입자 위약부인 거예요. 8월 전세대란 난다고 그랬는데 전세대란 안 나고 있죠. 재건축 미친듯이 추진해서 멸실 미친듯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저들은 계속 세입자 위약부일 거다. 전세가는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근데 저거보다 낮추면 입주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빈집. 10채 중 한 채가 빈집인데 무슨 공급 부족이에요. 빈집이 남아도는데. 공급 부족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다 나오고 있죠. 거기다 공급 폭탄 270만원 공급.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는 닥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2022년에 공급 부족인데 집값 제일 떨어졌죠? 23년엔 떨어진다는 예측한 사람들 많아요. 서울엔 공급 늘어나고요. 또 뭐 있어요? 10년차 신혼부부 이야기하던 사람 23년부터 신혼부부 뚝 떨어져요. 10년차들 앞으로 혼인율 계속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박살나기 시작해요. 15년부터는 생산하는 인구도 줄었는데 청년 인구는 당연히 더 줄었죠. 앞으로 혼인율도 떨어졌는데 혼인 가능한 인구도 줄었어요. 그러면 2023년부터는요 계속 떨어져요. 신규로 유입될 수 있는 진짜 실수요들이. 그런데 무슨 가구 수가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났다. 개소리 좀 작작해라. 그리고요 2009년에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인허가 실적이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의 15%에 불과하다. 주택의 인허가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정도 줄어들었고 이것 때문에 집값 올라갈 것이다. 3년 뒤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이야기랑 똑같죠. 이 갑이신 분. 이때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이 돈에 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은행 전문가로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와가지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3년째 틀린 얘가 아니라 고땡석, 박땡갑 이런 사람들이요. 그때 5년 넘게 틀렸어요. 하락기 때 계속 내년에는 오를 것, 내년에는 오를 것, 내년에는 오를 것. 변수도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춰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질 것이다. 더 문제가 커져가지고 지금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아요? 집값 하락 올해 초부터 했어요? 올해 초에 금리 몇 %였어요? 기준금리. 예전보다 기준금리 낮았는데도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가계부채가 더 불어나면서. 그때 잡혔으면 차라리 안정적으로 잡혀가지고 덜 죽는 거였는데 2030 영끌족들 20년, 21년에 영끌해가지고 샀다가 다 박살 나면요. 나중에 집값
10년 뒤에 못 올려요. 10년 뒤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사줘야 되는데. 원래 주요 집을 사는 세대가 30대 후반부터 40대 정도가 첫 집 마련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막 30년, 40년, 50년 막 대출 이야기하면서요, 이거 막 빚이 엄청나게 크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집을 다 갚나? 30년 동안 어떻게 갚냐? 30년 안 갚고 한 10년 있다 팔아가지고 다시 더 좋은 거 사고, 안 갚고 나는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50년 주담대 욕하는 사람들 누가 50년 갚냐? 저딴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개념이 없고, 집을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을 투기 수단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요, 중간에 갚는 거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망해갔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해요? 집값 상승을 하죠? 그러면 30년 다 안 갚고 중간에 팔아서 시세 차익 남기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들 시세 차익 남겨서 뭐예요? 자기가 모은 돈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죠. 그러면요, 집값 올라간데 더 상급지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벌은 돈까지 더 집어넣어가지고 상급지로 갈아탔어요? 그러면요, 난 돈 번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들어온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상급지를 안 타고 같은 수준의 집으로 간다. 그래도 거기 역시 똑같이 올랐죠. 그러면요, 내 집 마련, 내가 차익 남긴 만큼 내 집 마련에 또 사용한 거예요. 거기서 또 대출 받아야 돼요. 자기 자본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갖고 계속 갈아타면서 나는 부자가 된다. 그런데 막상 내 손에 쥔 건 없어요. 다 부동산에 때려 들어가 있지. 그러다가 집값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만 증가하고 빚은 그대로 남죠. 그러면서 진짜 벼락거지가 되는 거다. 벼락거지가 집을 안 사서 남보다 자산 격차가 벌어져서 내가 상실감이 생겨서 벼락거지가 아니라요, 벼락부자는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벼락부자죠. 벼락같이 부자가 된 사람이. 진짜 벼락거지는요, 벼락같이 거지가 된 사람이 벼락거지다. 안 이럴 것 같다고요? 실제 인터뷰 내용이죠. 경제대기의 빛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일산에서 아파트 6천에서 분양받아서 1억 4천에 팔았다. 그리고 시내로 나와서 돈 더 보태서 2억을 분양받았죠. 자, 6천 자기 자본이나 뭐 대출 더 들어가서 붙였죠. 그래서 4억 5천에 팔았어요. 2배로 불어나면서 계속 성공.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팔리지도 않고 갭 투자도 안 되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가 이 사람 번 돈 다 날렸어요. 빚만 남았어요. 가격 떨어진 만큼 번 돈 날아가서. 다음 사례, 여기 뭐 감독님 이야기하셨죠? 100만원의 집을 샀으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2배가 됐다. 종잣돈으로 더 큰 집을 사면 4,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4, 500 이러면서 뻥치기처럼 계속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기였고 믿음이 확실하다. 여기도 망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 방을 통해서 과오와 실패를 뒤집고 싶고 계속 믿는 것은 예전에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언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부터. 그래서 세계적으로 DSR을 시행하고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초이노믹스를 해서 한방 심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미친 부동산 심리가 생겨났고, 그게 이번에 붕괴가 되면요, DSR이 시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죠. 주택가격이 자기 자본 2만 달러에 부채 8만 달러, 빚으로 이렇게 띄운 상황이에요.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자기 자본이 많이 늘어나 있죠. 집값이 올라가서. 부채는 얼마 안 했고. 14년, 13년 이럴 때 샀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 거고, 20년, 21년에 샀던 영끌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요, 여기는 빚만 남아요. 여기는요, 자기 자본 좀 깎였더라도 살 때 자기 자본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테니까. 그럼 이때 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더 떨어지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겠죠. 결론 뭐예요? 집 팔면 완전 바보다.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는 뭐 2013년, 14년 거품 없을 때 이때 샀던 사람들은 굳이 팔 필요 없다. 거주 목적인데 왜 팔고 막 세금 많이 내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런데 21년에 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때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소득 대비로요, 집값이 이렇게 고점을 찍는 시장은요,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절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DSR이 시행이 되었고, 그러면요, 그 실수요들이 할 수 있는 집값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그럼 전세가 거품도 그때처럼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량 깡통주택 문제 나면서 전세의 위험성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요, 뭐 예전에 사셨던 분들, 합리적인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집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셔라. 그런데 끝물에 영끌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손절도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